가서 한번 춤을 춰볼까요? 일어나세요. 춤을 좋아. 울산 아가씨 와주세요. 이번에 모시는 분은요, 사랑문 전선입니다. 지난 민주당사 공개연합집회 당시에 연설 하나로 유튜브 조회수를 100만 회를 달성하신 분이세요. 네, 준비가 되시죠? 백골부대 할머니, 백골부대 여전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 아가 보니까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린 것 같습니다. 저는 29살밖에 안 됐습니다. 예, 6.25, 그렇지만 6.25 참는답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백골 구호를 한번 외치고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도 백골, 죽어도 백골, 일사지생 벌중 지정 백골 잘한다. 정말 나라 우리 후자된 새끼를 하나 뽑아놨더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맞아요. 이렇게 혼탈을 이렇게 만들어놨는 새끼가 저 잘 처먹고 백대일 쳐오고 저 있습니다. 걔네 죽였네.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사형이다. 너는 사형시켜라. 사형시켜라. 저 사형. 국회 비실을 당하는 전부 다 부정선거로 된 놈들입니다. 맞습니다. 어른 놈들이 있습니까? 사형시켜야 돼. 거의 그저번 새끼 때문에 나라 이꼴대가 부정선거를 해가 국민의 특권을 기만하고 도둑질한 놈들이 저놈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어른들 우리가 이렇게 왜 이 아스팔트 나가 움직이게 합니까? 단순한 나라를 잘 써보려고 그래 거 아닙니까? 저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저 국회 이 사단을 나라 부강을 시키고 나라 행정을 잘 걸으면 나라 건국을 세우고 우리 자손들이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일 잘 보라고 저 사단을 만들어줬는데 오늘은 저 300명의 사임장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새끼들이 어쩌면 도둑질에 쳐먹고 어쩌면 국민을 피면하고 속이고 여름에는 에이컨 팍 넣고 겨울에는 난방을 팍 꽂혀놓고
아이고 내가 무슨 땅에 저번에 하면 써놓았어. 내가 그 까불이는 안 써먹겠습니다. 거짓말들 하고 다니는 놈의 새끼들 한문 앞을 쳐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정말로 이래. 나 참네. 이전에 재능이나 역사 이래 우리 머리 생긴 이래 저런 놈은 처음 봤습니다. 저희 인간다 이거 상간다 아주 개역적입니다. 저놈의 새끼야. 구치소 오늘에 그거 받으러 갈 때 집행일 짓고 ጭ떡하기는 나올 때는 두 발에 팍 붙어 나오고 내가 그날 서천대 가가지고 빵 샀습니다. 근데 저렇게 국문을 피만하는 새끼가 그런 새끼 저 새끼는 무식이 고쳤어도 지식이 도난간 놈입니다. 그런 새끼가 윤석열 대통령 보고 용서해달라고 나갈 거 까불다 갔었습니다. 저게 인간도 아닙니다. 저게 정말 개가 미친 개가 저러다 하품하고 양생 물정 사는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게 인간입니까? 저런 새끼는 사람이에 왜 입이 있나 하면 입은 신중합니다. 좋은 말을 하고 우리 체리를 좋은 것도 먹고 건강을 채우려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바리가 있습니다. 아바리가 있는가 하면 또 기대도 있습니다. 저놈의 새끼는 19찬입니다. 19찬. 삶은 소대가리입니다. 삶은 소대가리는 저 양산에 있잖아요. 내가 재명이 이야기하잖아요. 소대가리입니다. 그런 새끼가 아이고 누가 집어서 거짓말 하라 했어요? 누가 지 당대표 하라 했냐고요? 당대표 이 나무를 이쪽까 내고 지가 당대표 쳐라. 땅도 죽이고 지도 죽고 지나 살려고 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누가 지금 단식 하라고 했습니까? 어렵는 단식을 하고 국민한테 대망신만 당하고 그래갖고 거짓말을 하고 저희 인간 중에 국민한테 거짓말만 하는 저거는 거짓말 박사입니다. 박사. 그런가 하나 윤석열을 연수해달라고 아이고 참 가짱키를 말하느라 정말로 가마떼기보다 더 못한 놈이고 인간 말종입니다. 우리 국민이 정답했을게 전봇대를 아는지 우리가 참다 하니까 참나는 막대기를 아는지 전세계를 하는 짓거리가 저가 입니까? 저게 인간입니까? 저 새끼는 정말로 저 태평양 바다에다가 일본밖에 수단을 시키도 시원찮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대장금 세계 윤석열 대통령은 지가 박사나 윤석열 대통령은 도사입니다. 도사. 저번에 한층 너머에 있는 도사입니다. 우리 국민도 도사입니다. 저희 소금식에 넘어갔다고 지가 살라고 저지라하고 자빠져서 유치장 안 가는 저희 바로 등신 축구 새끼입니다. 여러분 축구 아세요? 압니다. 우리 경상도는 축구가 병신 새끼를 축구를 합니다. 모자라는 새끼 보고 축구를 합니다. 저런 축구 새끼가 저렇게 뭔 짓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을 갖다가 우롱하면서 아이고 말을 하려면 정말 여기 막 뒤질려 막 털나오는 걸 내가 억제합니다. 욕도 아까워요. 욕도. 맞아. 욕도 아까운 새끼입니다. 그거. 맞습니다. 연수하다가 지가 하려면 그거 국민에 당하고 명절적에 해놓고 느낌이 해야지. 그것보다도 지가 저기 먹고 그거 하기 전에 저거 행사하고 저기 먹고 답을 해야 됩니다. 입도 아이고 가족한테
우리 거짓을 불러놓고 누구 보고 연수회담을 하랍니까? 우리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저런 허접한 새끼, 저런 거짓 쓰레기보다 못한 새끼 하고 합니까? 저런 놈은 재활용도 못했습니다. 맞아! 재활용도 설 수 없는 놈입니다. 그런 놈이 무슨 지가 그거 대신해보고 그거 해보겠다고 아이고 참말로 뭐가 어쩐다고 뭐가 하품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 축구 병신 같은 새끼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나가 우리가 이렇게 나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뭉치고 몫이야! 싸우자 이겨야 됩니다. 이기자! 우리는 저 새끼를 갖다가 뭐랄까 남기도 하수단에 가다 쓰레기가 처벌을 가려고 그럼 모두 합시다. 여기 저 새끼가 하나 죽고 있으면 뭐냐고 깜깜깜아 상수사 때 먹이시고 잠자주고 숙식 다 제공해주고 그런 거 하면 옷도 주고 옷도 집 이름으로 냄새 그것도 좀 달아줄 거고 또 신발도 공짜로 줄 거고 하루 40분 주고 운동시키 줄 거고 하는데 왜 안 들어갑니까? 도덕질에 참여를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저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가 있으면 좀 있으면 저거 예쁜데도 대산상 때 6천원 준 놈을 때문에 들어오가 같이 있을 거고 또 저 양상은 호자마한 새끼도 올 거고 또 정수기라는 놈도 아랍에미리트에서 국적기를 타러 가는 그녀도 웃기고 그래서 가는 현상이 다 이라니요 누님, 행수, 언니, 동생, 형님 제보 다 이라진다. 그러다가 줄줄이 달리는 대문까지도 갈 거고 김정숙이도 갈 거고 조동이도 갈 거고 김명수도 갈 거고 다 갈 건데 왜 저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선택 다 해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기 숙소 병신 새끼를 하는 거예요. 맞아!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떻게 섰습니까? 이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나라입니까? 여기 나오신 어르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막 움직거리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전가해가지고 당신들에게 국민의 특권을 모든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국민을 두려워할지도 모르고 무서워할지도 못하는 저 개시간이들 새끼들 이제 다 출입부리고 100명만 하면 됩니다. 100명만 국회 무슨 300명이 필요합니까? 100명만 해도 세미하고 내가 할 건데 저 새끼 아니면 하나 없으면 내가 저기 먹고 그걸 해도 이 나이에 가서 저기 그 청소부를 해도 내가 봉사할 겁니다. 그런 새끼가 저렇게 오늘날 못해도 저 차바지가 있고 저 도공은 역전 저거는 역전보다 아주 그거 세약한 역전입니다. 말하면 저거는 하숙대보다 더 무슨 당이 저 똥을 당입니다. 그래 국민의당은 왜 부정선거가 이렇게 나라를 뜯었는데 이 싹 잡고 다니고 빚덩시 지고 가만히 있느냐고 다 그놈이 똑같은 놈들입니다. 맞아요! 싹 물갈이 해가지고 다 처리 회기처럼 해야 됩니다. 맞다. 그럼 무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막 떨어지고 혈에서 안 간다. 나는 어디든지 갑니다. 나라를 하나 왜 그러면 내 머리 하나를 채워가지고 그래도 우리 애국 시민이 이래 낭타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낭타하지 마십시오. 어디든지 나오십시오. 나와가지고 이래 나라가 정상적으로 쓰지 안 씁니다. 대한민국 갖다가 말살시켜
받기를 하는 거는 저 개인치를 가면은 다 놈들과 머리 있는 것이 저 국회입니다. 국회 개세일 300명을 어떻게 짝등을 치나 연장 맷돌로 보이나 좀 생각하실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이나마 애국을 외치고 이렇게 뭐 부정선거를 이렇게 밝히려 하는데 저 새끼 이준석이 하태경 같은 새끼는 부정선거 없다 합니까? 저 새끼들 왜 탈출 못 시킵니까? 왜 진행 처벌 못 시킵니까? 저랑 똑같이 동치해먹고 너같이 해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왜 저놈을 못 내보내고 내가 나라 국가관을 철저히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 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내가 할 말이 많고 전문이 많지만 엄마부터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님 수고 많았습니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누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은 주체가 있기 때문에요. 빨리빨리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순서에는요, 여러분들 부정선거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다들 보셨죠? 웰더 카르텔. 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각자가 그 가슴속에 또 감동이 다들 있으셨을 거라고 때문에요. 그 감동을 여기서도 한번 느껴볼 수 있도록 우리 까포까님께서 영상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3구 대선 그 부분만 살짝 보여주신다고 하니까요. 우리 그 웰더 카르텔 다시 한번 감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럼 2022년 대선은 어땠을까요? 많은 부자들이 얘기합니다. 애국심들의 적극적인 선거 감시 활동이 없었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거라고 말이지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도 부정선거임을 말해줍니다. 사전투표는 이재명 승리, 당일투표는 윤석열 승리. 이제 이 정도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서울의 투표 결과를 보면 더 가관입니다. 서울의 당일 투표에서 이재명이 이긴 동은 6.3%에 불과했습니다. 93% 동에서 윤석열이 이겼다는 얘기인데요. 4.15 총선 때와의 투표자 비교입니다. 기본적으로 증가한 유령 사전 투표자들이 이재명에게 몰표를 줬기 때문에 초박된 승부가 연출됐던 것입니다.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데다가 막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까지 있었기 때문에 선거 조작 세력의 유일한 선택지였던 박빙승리의 시나리오가 애국심들의 선거 감시 덕분에 무력화된 것이지요. 칼로 자른 듯 사선으로 절단되어 있고 손까지 인쇄되어 있는 사전투표용지는 어디에서 찍어낸 걸까요? 그리고 떼일 흔적이 남지 않는다면 봉인지는 왜 붙이는 걸까요? 바로 보셨죠? 아니, 본인들 방송 본인들을 테스트한다고 이렇게 붙여야 이렇게 하면 흔적이 남성이 되는데 계속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 나가셔서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죠, 이거는. 아무거나 이 배신의 투표지로 투표한 사람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지요. 선관위는 QR코드 확인을 통해 이 투표지로 투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맨 마지막 7자리의 인간번호가 투표자마다 다르게 기록되기 때문이죠. 사전투표소에 들어서서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를 발급받는 순간 투표자와 투표용지가 매칭되고 기표된 투표지는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컴퓨터에 저장되므로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투표제의 경우 1년도로가 절취된 상태에서 지원자 개표기를 통과하므로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사전투표제의 경우는 1년도로 즉 QR코드가 붙어있는 상태로 지원자 개표기를 통과하므로 사전투표를 한 국민의 정치 성향을 선관위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설상가상으로 여론조사 업체들은 조사 전화번호를 통신사로부터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선관위 산하에 여신을 통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투표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여론조사 표본을 편집하는 일은 유연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입맛에 맞게 편집된 여론조사 표본은 조작된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에 영향받은 중도층의 민심은 표심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선거 조작이 더해지면 선거 결과는 특정 정당이 유리하고 기타 정당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은 시간이 갈수록 고착화할 것입니다. 특히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투표자가 누구였고 그 사람은 몇 시경에 몇 시 몇 분에 투표를 하러 왔고 그 사람 주소지가 어디에 이런 것들이 다 적혀있어요. 결국 QR코드와 그 투표 시간을 이렇게 연동을 하게 되면 누군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비밀투표 원칙은 무배되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을 했는데 저는 지금도 그걸 부정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마지막 공중파 같은 데서 이런 그 사건을 다루고 국민들에게 알린다면 국민들이 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선관위 조작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재검표에서 쏟아져 나오는 온갖 물증과 대법관들의 만행을 철저히 외면함으로써 대중의 눈이 가렸습니다. 정치인은 또 어떤가요? 부정선거를 할지라도 나만 당선되면 국가의 존립, 국민의 주권은 내 알 바 아니라는 태도로 침묵, 방관하고 심지어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국민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앞으로 영원히 권력의 무대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한편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법관들은 누가 봐도 오는 부정선거 본인의 증거를 묵살하고 법률로 정해진 재판 절차를 그들 스스로 위반하며 오히려 선관위를 비호함으로써 공정한 재판관이 아닌 선관위의 변호인 노릇을 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그들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태를 반드시 밝혀내고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선관위의 범죄에 대해 내부 직원이 양심선언을 했더라면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양심선언이 없었더라도 통계학과 등 학계가 소신에 따라 부정선거를 외쳤더라면, 학계가 비겁했더라도, 언론이 제 목소리를 냈더라면, 언론이 입을 닫았더라도 정계가 부정선거를 부르짖었다면, 정계에 외면했더라도 대법원이 양심에 따라 판결했더라면, 대법원이 범인과 한 놈이더라도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났더라면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보이지 않는 거악의 상태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박주선 전 의원은 직언을 쏟아냅니다. 모든 각가지 선거를 종합해 볼 때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자행이 됐다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검토 결과 몇 장의 투표용지를 보니까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작년 4.15 총선 때 사전선거가 좀 부정적으로 있지 않는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선거를 만약에 배치한다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자리를 지나주시는 이 시민들께서 이 영상을 보셨다면요, 유튜브에서 웨더 카르텔
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핸드폰으로 찾아보니까요, 외자만 쳐도 영상이 올라옵니다. 꼭 한번 시청하셔서 부정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바로 세 번째 공연 무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애국가수 백나라님 나오셔서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청렴한 나라를 위하여 애써주시는 우리 애국자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첫 번째 곡은 선거 로고송으로 쓰였던 찐이야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방금 전 노래하는 가수, 저와 함께 활동했던 가수고요. 애국 집회는 많이 활동은 안 했지만 그래도 뒤에서 보고 계셨고 눈팅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 방송을 많이 접하고 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노래 한 곡 앵콜송 있나요? 앵콜 하기 전에 사이로 부정선거 구호를 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로 부정선거는
그죠? 조작예쁘기 QR코드는 불법 코드, QR코드는 신분 노출, 바코드는 헌법 코드, 신권 투표지, 부정 투표지, 백준일 투표지, 부정 투표지, 분통 투표지, 부정 투표지, 뒷답성 투표지, 부정 투표지, 사전 투표 보관소 CCTV 왜 강령냐? 왜 강냐? 부정 경로는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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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로 부정선거 수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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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화이팅!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애고송 하나 있죠? 여러분을 떠나요. 여러분 함께 신나게 가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ROTC 애국 봉지회 회장이신 김병태 회장님의 애국인 야구팀 연설을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우리 ROTC 애국동지회는 북한 정찰 총국 출신 김국성 씨를 초대해서 제5차 포럼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북한은 2006년부터 간첩 난파를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간첩을 투입할 곳이 없어서랍니다. 현재 난파 간첩과 포섭된 자생 간첩 약 15만 명이 국내에 암약하고 있답니다. 340명에 1명이 간첩인 셈입니다.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이들을 비호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데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종북 주사파이고 반국가 세력들입니다. 맞습니까? 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언론, 방송, 학교, 노동계 전반에 튼튼한 아지트를 구축하고 그물망 조직으로 상호연대하여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권력이 나오는 구멍을 잘 알아요. 그래서 중앙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 암암리에 선관위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집결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현재 75%가 이 세력들로 구성되어 있고 특정 지역 7시 방향 출신들이 46%에 달하게 되어 중앙선관위는 완전히 이들에 의해서 완전 장악되어 있습니다.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맞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산하 여론조사 심의를 통하여 평소에는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 때는 선거를 조작하여 대통령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청장을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중앙선관위는 국민주권을 강타해서 마음대로 권력을 만드는 권력기관 중에 권력기관이 되십니다. 여러분, 종북주사파 반국가 세력들은 상호 연대하여 조작 선전 성공으로 정치, 산업, 언론, 방송, 노동 암흑시대, 외국 교육시대로 온통 암흑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바로 중앙선관위의 여론조작, 선거조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앙선관위를 바로잡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든 다른 문제의 고리를 풀려고 3년 반 동안 투자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민동지 여러분, 종북주사파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서 공직선거법 개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의 선거 조작에는 투 트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트랙은 공직선거법대로 선거를 치르게 압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직선거법대로 해도 많이 막을 수가 있어요. 첫째, 투표관리관 도장은 개인 도장을 사용하라. 이것만 막으면 전국적 조작이 불가능해요. 맞습니까? 이거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코드 투표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한 봉인은 종이로 해야 됩니다. 아까 보셨죠? 비닐로 하면 됩니까? 원래 공직선거법에 종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수단 사용 말고
수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수개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둘째 트랙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트랙은 이제 방법이 없어요. 투개표하는 5일 반, 5.5일 동안 전 과정을 철통같이 감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첫째 트랙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대로 선거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윤석열 정부, 국힘당 모든 매체와 집회를 총동원하여 중앙선관위를 압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여기 있죠, 부정선거 즉각수사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리스크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살펴볼 때, 냉정하게 봤을 때 국회 대다수가 저쪽입니다. 헌재는 아직도 저쪽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탄핵 전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안 저질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못하는 것이 없어요. 탄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윤 대통령을 압박하되 판단할 수 있게 여유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임명한 김용빈 사무총장을 우리는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실상을 전달하고 선거법대로 선거를 실시하도록 설득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의 적임자를 찾아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두 분의 후보가 계십니다. 두 분은 진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온 우리 아스팔트 전사들의 영웅이십니다. 한 분은 KBS 뉴스 메인 앵커,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하신 민경욱 전 의원님입니다. 또 한 분은 통진당을 해산하고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황교안 전 당대표이십니다. 그런데 황 대표께서는 공교롭게도 오늘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계신 것으로 간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이것은 반드시 전달해 주실 거로 믿습니다. 경력으로 봐서 민경욱 전 의원께서는 부정선거 알리는 역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방한표가 왜를 제작해서 전 국민께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잘했다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님께서는 그동안 경륜이나 포지션 파워로 보아서 이 두 번째 과제, 김용빈 사무총장을 만나서 하는 이 해결 과제를 하는 가장 적임자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법조계 후배 김용빈 사무총장을 직접 만나 이번 4.10 총선을 공직선거법대로 실시하도록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년 반 동안 함께 집회를 하며 공명선언을 외쳐온 우리 아스팔트 애국 동지들의 절박한 심정에서 나오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100번의 집회보다 황 대표님께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만나 설득하는 것이 1000배의 효과가 클 것입니다, 여러분. 황 대표님의 결단과 결행을 염원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다 함께 우리와 같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중앙대원 여러분, 이 사실을 전해주실 것이요, 실현시켜 주실 것이죠. 감사합니다. 둘째 트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개표하는 5.5일 기간 동안 전 과정을 철통같이 감시하는 것은 선거 전원 감시 체제를 작동하자는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공부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지난 3구 대선과 6.1 지자체 선거제에서도 부정선거가 잘 됐지만 승리할 수 있던 원동력은 애국동지 여러분들이 촘촘한 선거 감시가 대량 조작을 막은 덕분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다 끝나갑니다. 이 과제는 부방대 노하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거 감시 업무 전체를 부방대가 선도해 주시고 우리는 모두 한마음으로 참여합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 집이 잠실인데요. 저는 작년 송영길이 사퇴하여 이재명이 보궐선거로 출마하자마자 제 집에서 3시간 걸리는 계양구 계산역 앞에 가서 1인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양선관위 사전투표함을 철야 감시하다가 레드라인 침범으로 고발돼서 1년 4개월 동안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8일 후 11일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선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판결을 받든 저는 이것을 영광스러운 상처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모두 선거감시 활동에 참가합시다. 자,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투개표 감시 활동에 참가할 의향이 없는 당진님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되시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안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선거감시 활동에 참여하신다면 우리는 내년 4.10 총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여론조작 선거조작을 막으면 우리는 4.10 총선을 앞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총선을 대비해서 우리 할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 네, 제가 계양 주민입니다. 우리 이재명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저도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난 8월 31일 끝으로 4.15 총선의 승부무효 소송 126건이 역적 대법관들에 의해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집착하고 있었던 일이라서 놀랍지도 않은데요. 앞으로 다가올 총선이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퍼스트 펭귄 민경 의원님 모시고 윤석열 정부의 그 선거 전망을 비롯해서 다양한 의견을 연설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 주황색 띠가 아름다운 고교연합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ROTC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병태 회장님 감동 깊은 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92세 우리 백골부대 그 여전사의 연설도 잘 들었습니다. 한 번 연설하시는데 100만 명이 봤어요. 그 100만 명이 400만 명이 봤어요. 400만 명이 본 거 잠깐 찍어가지고 두보라형 유튜브가 몇천 명이었었는데 만 명 유튜버가 됐습니다. 네, 오늘 저 두보라형도 나왔고 많은 유튜버들 나오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대구에서도 나오셨고 국민의병대 국발위원이죠? 다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홍수환 챔피언도 왔다 가셨고 김서구 차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서구 차관님이 서울대 법대 정말 훌륭한 대학교 나오셨고 경기고등학교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김성태 선생님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저 우연히 김성태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 커피를 마시다 만나 뵙게 됐는데 역시 그 서울대 법대를 나오신 올해 79이나 되신 분이셨는데 인천에까지 오셔서 저를 격려해주고 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아까 좋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뭐 길게 말씀드릴 이유는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중요한 얘기 두 가지쯤은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쪽에 앉아 계시네요. 우리 김성태 선생님 예 앉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사파 없애야 한다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 김성태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연못구호다.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저 고기 잡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우물가에 앉아서 숭늉 내놓으라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백만 명이 모여서 이 광화문 거리에 모였을 때 한 목소리로 그 방법론, 이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선거가 잘못됐기 때문에 국민의 뜻이 왜곡됐다. 그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후보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대통령으로 만들면 그들이 적법하게 주사파도 없애고 악법도 없애는 그 옳은 길로 갈 수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너무 앞선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100% 동감합니다. 100% 동감합니다. 우리는 다행스럽게 지난 2020년 4월 15일 이후에 거리로 뛰어나와서 단 한 가지 목표로 한 가지 목소리만 냈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이냐? 선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말짱꽝이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지킨다면 그거는 제대로 뽑힌 사람들이 가서 잘할 것이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뭐 다음 나라 배추 나라 서거 나라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해봤자 선거가 왜곡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정권이 바뀌기 전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대통령은 세 가지를 바꿔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언론기관 개혁을 해야 한다. 두 번째가 여론조사 기관 개혁해야 한다. 세 번째가 통계조사 기관을 개혁해야 한다.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언론개혁은 지금 1년이 넘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통계기관에 대한 조사, 여러가지 집값에 대한 통계가 왜곡되어 있었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방법, 그 결과가 왜곡됐다는 것, 그것을 지금까지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계셔서 조물주가 계셔서 자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갈 길을 좀 돌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제 축구 대회가 있었어요. 축구 우리나라와 중국과 경기가 있었는데 글쎄 이 다음이라는 포털에서 자 어디를 응원합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응원을 할 수 있도록 클릭을 해서 응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더 많이 응원하는가를 봤더니 글쎄 중국하고 한국하고 축구 경기를 하는데 중국은 92%가 응원을 하고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정치권에서 떠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한 거를 이 정치권에서 지금에서야 떠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클릭해서 응원하는 것 그거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인 게 있는데 자기네들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실시간으로 외국에서 접속하는 것을 막아왔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시간에 클릭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때요? 더 무서운 얘기죠? 여기 한국에 있는 세력들이 중국에 응원을 하는 클릭수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지난 얼마 동안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Follow the Party, 중국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선거 결과가 조작되고 있다는 주장을 우리가 계속 해왔는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축구 경기를 응원하는 그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맞는구나. 팔로우 더 파티가 먼 나라 사람이 얘기하는 음모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정말로 우리 축구 경기를 하는데도 중국 놈들이 중국 사람들을 더 많이 응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었구나. 여론이 이렇게 왜곡되고 있구나. 이런 것이 어제 그제 우리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잠깐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 며칠 뒤면 선거 결과로 잘못 왜곡돼서 나올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강서구청장 선거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는 여야가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건곤일척 싸움을 벌일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모든 패를 걸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모든 최고의 수법을 동원해서 이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 거기에서 이기면 기세를 꺾어서 선정해서 내년 4월 10일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가장 좋은 기술을 갖고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말씀드릴 이유도 없이 야당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기법, 가장 좋은 불패의 수법이 뭡니까? 부정선거죠. 이들은 앉아서 죽으나 서서 죽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 정권 안에서 이제 이들의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없다면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겨야지 다음번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다. 다음번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이용해서 이겨도 봐라, 지난번 강서에서도 이기지 않았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지금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서 어떻게 민주당이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보궐선거에서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기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이들의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상당히 앞서간다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모으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3000m 아시안게임 3000m 롤러스케이트 마지막 순간에 0.01 초 차이로 진 거 아실 거예요. 우리가 계속 1등으로 갔기 때문에 1등으로 가는 선수가 두 팔을 올려서 세레모니를 했어요. 내가 1등이다! 이런 순간에 뒤에서 대만 선수가 이 발을 내지르면서 0.01 초 차이로 1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1등을 빼앗겼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It's not over.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강서구청장 그 선거에 재보궐선거에 부정선거가 발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마지막까지 다음 주에 그를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런데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저 뒤에서 우리 음향 도와주는 까프까에 앞으로 좀 나오세요. 까프까. 자, 여러분, 지난번에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는 당한표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전체 몇 명이나 봤나를 제가 계산해 봤더니 15만 7천 명이 봤습니다. 15만 7천 명이 봤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이게 굉장히 15만 7천 명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단한 게, 여러분, 김어준이라는 친구가 있죠. 좌파의 선동꾼 김어준이 있는데, 김어준이 지난 대선이 잘못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그 선거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The Plan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전체 숫자가 3만 4천 명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 당한표는 무려 15만 7천 명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을 자랑한다고 만든 문재인 대통령의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걸 본 사람이, 그것도 물론 부풀리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10만 7천 명이 봤습니다. 10만 7천 명이 봤는데 당한표는 15만 7천 명이 봤습니다. 예, 좋은 성적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조국이 다큐멘터리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공전에 히트를 쳤다고 했는데 그 전부 다 본 사람이 33만 명이에요. 33만 명인데 이번에 통계 조작을 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끝에 봤더니 거기도 부풀리기가 있었습니다. 부풀리기 한 게 3만 명이에요. 33만 명 중에 3만 명 까면 한 30만 명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왜 더 카르텔, 기울어질 왜 더 카르텔 두 번째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까프까입니다. 까프까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까프까 큰 까치 그 코스튬을 입고 까마귀 코스튬을 입고 있어서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잘생긴 청년이라는 거 몰랐을 겁니다. 이분이 까프까인데 까프까 혼자서 그 영화를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나온 지 닷새 됐어요. 조금 아까까지 제가 그 커피 마시면서 몇 명이 그걸 봤는지를 봤습니다. 무려 33만 5천 명이 왔습니다. 닷새 만에 33만 5천 명이 왜 더 카르텔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그 애를 써준 우리 까프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당한표는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시사회를 했습니다. 시사회를 통해서 수천 명이 서로 모여서 봤어요. 이거는 지금 온라인으로만 33만 5천 명이 봤는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걸 좀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저희 인천 송도에서도 하겠습니다. 인천 송도에서도 보고 싶은 사람들 모여서 한번 몇백 명이 이걸 함께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까 이 위에 그 아주 꼬갱이가 되는 핵심 부분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어요. 너 카르텔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저 카르텔에 속한 그 어느 집단 단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작동했으면 부정선거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
다음에 학계, 통계학자들, 이런 사람들, 아니면 온 세계 이 양심 있는 이 시민 단체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면 부정선거의 진상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들 언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입을 열기를 원치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직 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이 양심 있게인 이 시민단체 여러분들만이 무언가 이상하다, 이거는 내 양심으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다, 내 자식들 보기가 부끄럽고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온 우리로서 내 자식들에게 똑같은 권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집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썩어들어가는 것을 볼 수 없다라고 떨치고 일어나신 우리들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떨쳐 일어나 주셨기 때문에 1차 다큐멘터리, 2차 다큐멘터리 해서 40만, 50만 명이 보고 앞으로 100만 명이 보고 이제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갈 수 있는,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더 카르텔, 기존 기득권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를 집어넣으면 산이면 산, 알칼리면 알칼리, 색깔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대보기 바랍니다. 이 더 카르텔, 왜 더 카르텔과 당한표 이 다큐멘터리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시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봐서 아, 이 사람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그렇지 않구나, 자, 그럼 이 사람을 내가 좀 설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존치를 위해서 더욱더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주 애 같았었어요. 그러나 정권을 바꾸러 온 다음에는 우리가 마음이 좀 가라앉았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박수 한번 쳐주시죠. 외교도 잘하고 국방도 잘하고 뭐 경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잘해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잘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선거 하나 잘못되면 자기의 입지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지금 자기의 친구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앉혔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의지를 좀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만을 촉구합니다. 지금 저들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냥 놔두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뭐 보통의 신문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40선거 전에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부정선거 수사를 착수하기를 촉구합니다. 구호 하나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마지막 네 음절만 3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이루는 영웅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문경호 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부천절 부정선거 규탄 집회는 모두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 집회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애써주신 우리 조영건 본부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국경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애국자이시고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이시고
있겠습니다. 대구에서 오신 분들 앞으로 오세요. 대구에서 오신 분들 앞으로 오세요. 대구팀 앞으로 오세요. 요남이 갈게. 네, 수고했어. 네, 수고했어요. 여기 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를 한 개 꺼가. 한 개 꺼가 가지고.
위에 올라가신 분들 앞에 앉으면 돼. 앉아. 민희 언니 열공. 청구자 방송에서 찍었어요. 그보다 밑에서도 찍었어요. 나는 안 제가 부단으로 썼습니다. 나무에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드릴게요. 여기 사진이랑 청구자님 번호분 남자야. 우리 저기 가서 올라가서 찍어야지. 아니, 여기 올라. 아, 이 전화번호 있어요.
감사합니다. 방송 이제 마치겠습니다.